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받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참석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연락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모르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증인도 그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집무실에 있었습니까? 예,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때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해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아까 기재부 장관처럼 A4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예, 예. 제가 거기- 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리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앉으시고 예. 제가 이쪽에 있었고, 네. 국무총리께서 여기 계시고 제가 저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 옆에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드려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예, 예, 예. 증인이 전달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증인이 작성하셨고 나안까지 생략하고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주한 외교단에게 그러니까 주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사들에게 계엄의 취지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알겠습니다. 하는 이거 거. 작성하실 때 피청구인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하고 아닙니다. 승인을 이거는 받았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관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계엄 주무장관은 다른 국무위원한테 지시할 권한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그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제가요 아까 그 외교부 장관 문건은 지금 현출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네. 기재부 장관 문건을 한번 더 보세요. 네, 보고할 것, 네, 완전 차단할 것, 네, 예산을 편성할 것, 네.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비비 확보가 얼마 됐다는 걸 기재부 대통령-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이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드려라 이런 그렇죠. 지시를 드린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건은 그 뒤에 나오니까 네,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일에 가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것은 아까 10시 17분경 주신문에도 근데 나왔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질문지를 주셨나요? 질문지를 원래 안 드려도 됩니다. 저야 드려야 되는 거. 근데 왜 번호를 얘기하세요? 질문지의 번호가 지금 재판관님들 보시기 편하고 말씀. 저한테는 원래 안 주는 건가요? 네, 네. 듣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도 정족수가 채워진 게 10시 17분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11명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하러 브리핑림으로 출발한 게 22분입니다. 10시 21분. 예, 그럴 겁니다만 5분이에요. 22분 정도 돼서 네, 네. 그러면 이 증인이 얘기하는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그 회의 개최 시간이 5분이에요. 네, 맥시멈. 네. 네. 그걸 전제로 이때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그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네.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안 된 상태니까 안 계획된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는 근데 대로. 하여튼 그래서 충분한 1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의한 그래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이 5분 만에 피청구인이 뭐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것이 틀어진다. 언론에도 다 얘기했고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신 거죠. 네, 뭐 그런 어떤 말씀이 계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바로 비상계엄 선포한 거고요. 네, 네.
증인 주신문에서 피청구인한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네, 그 네. 건의는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 대통령님실에 지금 모였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앉으시고 총리가 이 앉으시고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외교부 네. 장관이 있었고 여기서 제가 있으면서 그 국무총리께 두 분이 대통령하고 두 분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서 제가 마치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총리를 가지고 거쳐서 건의를 했다 이런 취지신 거죠? 아니요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가지고 요 네. 그 자리에서 그 총리한테 자리에서 보고를 이게- 하고 예, 그 자리에서 놓고 네.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요거 보시라고. 보시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계엄 선포문입니다. 계엄 선포문 알겠습니다. 계엄 예. 공고문입니다. 마항입니다. 예, 사전에 이제 알겠습니다. 보고를 예, 드리고 있습니다. 곧 이따 또 나옵니다. 갑 35호증 2017년 계엄 문건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9쪽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 증인도 참고로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요거? 2017년 계엄 문건요. 아, 예, 예, 예. 예, 거기 보면 안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경우에 이러한 양식의 건의문을 작성해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건의문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건의가 바로 계엄 선포문을 계엄 말씀드립니다. 선포문이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렸다 하더라도 그 심의 절차가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 당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1시간, 그것도 안 된다면 30분이라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중체대한 이 조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심의를 할 여유도 없을 만큼 급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되는 무슨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절차를 지금 준수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22시에 그 계엄 선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정족수가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기다려서 30분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은 자신만의 결단이고 이건 뭐 누구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대통령님의 그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그날 밤 10시에 특별담화 나간다는 거는 언제쯤 알렸나요? 언론에? 그게 미리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 그건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관여 안 하셨어요? 예, 증인은 이 통화 기록 시간을 보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5층에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을 때도 수시로 곽종근 여인영하고 통화한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이 통화들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잠깐 장소. 나가서 장소 그러니까. 장소는 뭐 대통령실에 있다가 제가 필요하면 잠깐 나가가지고 예. 옆방에서 하기도 하고 복도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피청구인이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당시에 그때는 증인은 어디 계셨어요? 브리핑룸에 브리핑하실 때요? 네네. 그때는 저는 국방부로 갔습니다. 국방부로 이동하셨어요? 예, 예. 아까 그 방 이름이 전투통제실이라 그러셨습니까? 네, 전투통제실이라고도 하고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이라고 한 하고 10시 반부터 화상회의가 시작이 됐죠. 10시 반부터 네. 이 전투통제실에 그러면 언제까지 머물렀습니까, 증인은? 해제될 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제될 때까지. 예. 어디 다른데 중간에 이동하신 적 없습니까? 예. 아 중간에 이제 잠깐 제가 그 해제 관련해서 국무회의 할 때 잠깐 갔다 왔고요. 아, 네. 예, 중간에 또 대통령께 찾으셔서 한번 갔다 왔고 그랬습니다. 네. 피청구인이 거기로 내려온 적은 없습니까? 어디로? 그 전투통제실로. 전투통제실에 있었습니다. 아, 대통령님께서 예, 대통령 대통령께서 한 번 내려오셨습니다. 한번 오셨죠. 네, 예, 네. 곧 물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의사록은 나중에라도 확인하신 적이 없죠? 의사로? 계엄 아, 선포. 누군가는 그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리한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예. 이때 뭐 출력물 형태로 의안 자료 같은 건 따로 준비하신 게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엄 선포문 그거 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계엄 선포문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게 증인이 말씀하신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거는 계엄을 선포한 후에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예. 공고문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계엄 선포 전에 선포 여부를 심의하는 국무회에서
이미 계엄 선포를 전제로 미리 작성된 공고문을 의안조례로 나눠주셨다는 거네요. 예. 뭐 그- 다른 자료는 더 나눠주신 거 없죠? 예? 이 자리에서. 요거만 알겠습니다. 라항입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국무회의 규정 근거로 긴급한 경우에는 의안 뭐 미리 하는 거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규정 내용이 글씨가 작아서 조금 저희가 확대해 드릴게 한번 보십시오. 3조 3항을 함께 보면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안 제출은 미리 못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검토 자료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는 건 예외 규정이 없어요.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도. 근데 증인은 아까 그 계엄 선포문 외에 별도로 검토 의견 같은 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자료 없었다면서요. 심의할 때요? 계엄 선포서 말고 네. 국무위원들 심의할 때 네, 맞습니다. 다른 자료는 그거였습니다. 없었다면서요. 예. 예. 13항입니다. 피청구인 대국민 담화하고 한 10분 뒤에 다시 대접변실로 돌아왔죠. 그거는 그때 증인은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쪽에 예. 지휘관에게 주재하고 계셨으니까. 예,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예, 기재부 장관 14항 다시 한번 그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뭐 본인이 작성하셨다니까 잘 아실 거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예.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임금을 포함해서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지급되는 그런 이제 각종 지원금 이런 어떤 그 보조금 이런 것들을 임금도 있어요. 임금. 이건 임금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임금을 명목으로 해서 어떤 부당하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하라 이런 뜻이죠. 요 세 줄짜리 문장에 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뭐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국가비상입법기구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이 작성하셨다니까 맞습니다. 물어보는데 예. 증인 근데 아까 이거를 긴급재정입법권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둘을 구분을 못 하세요? 제가 이걸 넣은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참 그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막 법안을 이 100개 이상을 이렇게 참 했는데 다 거대 야당에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대로 취지 몇 개만 말씀하셨으니까. 살려도 예, 거기까지 국민의 듣겠습니다.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는 아까 아쉬움 때문에 예,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없었던 겁니까? 예.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이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최종 결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무회의 심의할 때 그 부분 설명을 하셨나요?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